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A, B 주어져 있고요.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A 집합, B 집합의 공통 원소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면요. 공통 원소가 5가 있겠고요. 7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집합의 원소는 5와 7이 되겠고요. 자, 원소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5와 7의 합 바로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밑이 6으로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덧셈은요. 바로 진수의 곱셈이다. 따라서 2와 3의 곱 6이 진수에 들어가겠죠. 자, 로그 6의 6은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함수가 2차 함수. 2차 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극한값을 구할 때는요. 자, 주어진 이 2차 식에다가 그대로 x에 1을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 1 대입하시면 1 빼기 3 더하기 5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주어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시그마는 덧셈에 대하여 이렇게 분리하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서부터 30까지의 ak. 자, 분리해서요. 우리는 시그마 2bk라고 쓸 건데 2는요. 자, 시그마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시그마 AK의 값이 5라고 주어졌고요. 시그마 BK가 20이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2 곱하기 20이요. 자, 40에다 5를 더하니까요. 바로 45에 해당되는 값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의 값이 주어졌을 때 제6항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3항의 경우에는 제2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는요 2 곱하기 r 따라서 공비인 r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제2항이란 건 바로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것이죠. 자, 이게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항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제6항은요. 자, 첫째 항에다가요. 항 넘버의 차이. 자, 그 차이만큼 r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첫째 항은 1이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2의 5제곱 따라서 32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무리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무리함수를 보시면 근호안에가 0이 될 때 x값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y값이 5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4,5가 바로 그래프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좌표평면이 있을 때요. 마이너스 4,5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x 앞의 계수 1이지요. 양수입니다. 오른쪽으로 향할 거고요. 루트 앞의 계수 1, 양수네요. 위로 향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나오는 게 주어진 무리함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의 범위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부터요. 바로 5일 때까지의 범위는 자, 이렇게 셈이 끊었지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요.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5 바로 6에 해당되는 y값, 즉 함수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각각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극한값이요. 자, x가 0 마이너스, 자, 0에서의 좌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0 왼쪽에서 올 때요. 우리는 가까이 가는 y값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3에 해당되는구나. 이 극한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x가 1 뿌릴 때요. 자,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극한값이 되겠죠. 자, 1 오른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y값은 어디에 가까이 가냐? 바로 3에 가까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값 또한 3이 되겠죠. 3과 3의 합이니까요. 바로 5번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요. 1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원소 10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집합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걸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인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A의 원소인 2, 3, 5, 6을 B집합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B의 개수라는 건요. 자, 2, 3, 5, 6을 제외한 나머지 1, 4, 7, 8, 9, 10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2, 3, 5,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2에 자, 전체 원소의 개수는 원래 10개인데요.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를 제외시킨 자, 2를 6번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64개가 나온다라는 거. 자,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는 명제의 필요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고요. 각각 부등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p가 q에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p가 q에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걸 명제로 나타내 보면요. 우리는 q이면 p다가 참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p는 q에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q집합과 p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요. 우리는 알파를 모르지만 p집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p집합부터 표현해보자면 자, 1, 3 적당히 찍어서 1 이상 3 이하다 라는 범위 또는 5 이상이다 라는 거. 자, 이게 바로 우리는 P집합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Q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자, 이 범위 자체가요.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 있어야 될까? 알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다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알파 이상이다 라는 다음 같은 Q집합 P의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알파의 위치를 보면 5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할 텐데 자, 같은 위치에 있어도 포함관계가 성립하지요. 따라서 알파는 5 이상이구나. 최소값은요. 바로 5가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점 p, q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역함수를 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개념을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일 때요. 자, 우린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에 대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x자리에 y, y자리에 x를 대입하여 정리해 주시면 그 역함수 어떻게 나오냐? 자, 이 c하고 b의 자리가 서로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ax-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된다라는 건 자, 필수적으로 좀 암기해 놓으시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죠. 자,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보자. f 인버스 x는요. 자, 앞서서 우리가 개념으로 봤듯이 이 2와 3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된다. 자, 이 개념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직접 그냥 yx에 대칭해서 x자리에 y, y자리에 x를 대입하여 식을 정리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표준형, 즉 대분수꼴로 바꿔보셔야 되겠죠. 자, x-2 분의 자, x-2에다가요. 우선 마이너스 3을 곱해야 1창이 완성이 되겠고요. 상수항이 5가 되기 위해서는 자, 6에서요. 2를 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자, 그렇다면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면 x-2분의 마이너스 1. 자, 분리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개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모가 0이 될 때 x값 x는 2라는 정근선을 갖겠고요. 자,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다음과 같은 정근선을 갖겠죠. 자, 분자 보시면 마이너스 1, 음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 이렇게 쌍곡선이 생기겠죠. 좋아요. 자, 이 쌍곡선 바로 유리함수는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는 거. 즉, 두 정근선의 교점인 2,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자, 이게 바로 P, Q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P가 2가 되겠고요. Q가 마이너스 3입니다. P에서 Q를 빼자라고 했으니까요. 5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항등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고요. 함수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두 구간에 대해서 따로 주어져 있고요.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요.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자기 자신, 그리고 3이 또 3에 대응되는 다음과 같은 세 등식을 만족하면 바로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음수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다음과 같은 2차식에 대입하여 함수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 2니까요. 자, 4a 마이너스 2b가 0. 자, 2로 나누시면 2a 마이너스 b가 0이구나 라는 등식 하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음수 쪽이니까 역시나 2차식에 대입하여 보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a 빼기 b가 바로 1이 되는구나 또 하나의 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f3은 3이 있냐? x가 양수기 때문에 함수가 그대로 3 나오는 거 그냥 바로 확인이 되네요. 자, 오늘 a, b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두 등식을요.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각각 기억과 니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에서요. 니은을 빼주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b 소거되지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b는 우리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AB가 나왔어요. 따라서 AB의 합을 구해보자. 자, 두 수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기 문제를 보죠. 수강생이 35명인 어느 학원에서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자격증 A, B, C의 취득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자, 자격증 A, B, C를 취득한 수강생이 각각 21명, 18명, 15명이다 라는 거. 자, 우리가 각각 A 집합, B 집합, C 집합으로 논다면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 35명이니까 35.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1,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8, 그리고 C집합의 원소 개수는 15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수강생, 그게 3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 학원의 수강생 중에서요, 세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다라는 조건까지요. 그랬을 때 A, B, C 중에서
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수강생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겠고요. 자, A 집합 그리고 B 집합, C 집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원소의 개수를 한번 써볼 텐데요. 자, 이 순수한 A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스몰 a, 순수한 B 부분 스몰 c, 그 다음 순수한 C 부분 스몰 c. 자, 각각 그리고 x, y, z 이렇게 놓겠고요. 이 부분은 비어 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세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으니까요. A, B, C의 교집합 부분은 이렇게 비워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 합집합의 이 바깥쪽은요. 앞서 봤듯이 자, 3명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자, 전체 집합 35다라는 건 한번 다 더해보자고요. A, B, C, X, Y, Z를 더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3까지 더한 것이 35니까 자, 3을 빼주시면 이 수가 3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집합의 원소 개수 21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AXZ의 합이죠. 이게 바로 21이 되겠고요. B집합의 원소 개수 18이다 라는 건 자, BXY를 더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집합의 원소 개수는요. CYZ를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자격증 취득한 X, Y, Z의 합을 구하고 싶은 것이다. 자, 주어진 이 4개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해낼 수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음과 같은 비슷한 형태죠. 바로 순환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이 세 등식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더하면 A, B, C의 합이 나오겠고요. 자, X 2개, Y 2개, Z 2개니까요. 2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이게 우변을 더해주시면 21에다 18 더하니까 39. 거기다가 15를 더하는 거니까요. 바로 54가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요. 주어진 식을 기억, 주어진 식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자,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면 나오겠네요. 자, 빼주면 A, B, C는 소거 되겠고요. 자, 2X에서 X 빼니까 X. 자, 빼주면 바로 X 더하기 Y 더하기 Z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54에서 32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2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지수법칙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폭약에 의한 수중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 지점에서 가스 버블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면부터 폭발 지점까지 깊이가 Dm인 지점에서 무게가 W kg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가스 버블의 최대 반경을 Rm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D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깊이. 자, 그리고 W가 무게. 그리고 R이 최대 반경을 의미한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K는 바로 상수구나 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등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보세요. 깊이가 Dm인 지점에서 무게가 160kg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가스 버블의 최대 반경을 R1m라고 하자라는 거 가지고 첫 번째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R 자리에 R1을 대입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자, 요 라지 D 자리에 스몰 d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W가 무게니까요. 160을 대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3분의 1제곱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같은 폭발 지점에서 무게가 Pkg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가스 버블의 최대 반경을 R2m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같은 폭발 지점이다라고 했으니까 깊이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R2는요. K에 자, 라지 D가 스몰 d인 거는 동일하겠고요. 자, 요 W가요. 바로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등식 두 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등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P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R2분의 R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R2 대신에 주어진 값 대입하여 볼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요. 자, R1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연산을 해서 이게 바로 2다라고 놓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한 다음에 2라고 놓을게요. 자, K가 약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지수가 3분의 1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 쓰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D 플러스 10분의 P 분의 D 플러스 10분의 160. 자, 주어진 번분수요. 분모분자의 동일한 수 곱해보자면, 즉 D 플러스 10을 곱해보면 P분의 160. 자, 이거의 3분의 1제곱 여기까지 정리됩니다. 이게 바로 2입니다. 라고 주어진 것이죠. 자, 이 등식에서요. 양변에 세제곱을 해서 요 3분의 1제곱을 없앨게요. 자, 세제곱을 하면 P분의 160이 2의 세제곱 8과 같더라. 자, 양변에 P를 곱하겠습니다. 따라서 8P가 160이네요. 자, 따라서 P는 20에 해당되는 값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P의 값 구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